과학책에서 종종 이런 문장을 만난다. 원자들은 양자도약을 하며 이를 통찰한 것은 물리학의 혁명이다. 이 문장에 등장하는 전문용어 3개. 원자, 양자도약, 혁명은 일상 언어로 진입하여 본래 의미와 거의 상관없이 쓰인다. 일상에서 이 용어들은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어떤 경영자가 회사에 양자도약을 약속한다고 말할 때 그가 약속하는 것은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큰 폭의 상승일 것이다. 이런 경우 물리학자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양자도약은 첫째,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변화이며 둘째, 일종의 기저상태를 향해 아래로 내려간 후 거기에 머무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그가 알리려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의 극적인 진보일 것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의 천체들의 혁명을 언급하면서 그 단어를 도입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끊임없이 출발점으로 회귀하는 운동이었다. 라틴어 접두어리의 의미가 정확히 그것이다. 혁명은 전진하지 않는다. 원자도 마찬가지다. 본래 원자는 물체가 더는 쪼개질 수 없게 되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오늘날 물리학은 정반대로 원자가 매우 잘 쪼개진다는 것을 안다. 이 통찰이 이루어질 즈음에 원자라는 단어가 일상 언어에 진입했는데 쪼갤 수 없는 단위라는 옛 의미로 진입했다. 점점 더 외톨이로 사는 개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회의 원자화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듣노라면 개인도 개인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만큼 쪼갤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만 든다. 이처럼 과학에 대한 소통은 용어에서부터 어렵다. 과학 소통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제발이지 혁명적인 양자도약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과학책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과학 지식은 그렇게 명확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지요. 위의 예문처럼 일상에서 정반대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빨강은 뜨겁고 파랑은 차갑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땅에 떨어진다. 과학적으로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빛은 적색 계열보다 청색 계열이 에너지가 크고 온도도 높습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지죠. 과학사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은 어떤가요? 아인슈타인은 수학도 못하는 열등생이었다.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늘 우등생이었고 단지 스위스 학교의 점수 체계가 독일의 점수 체계와 달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넘사벽 아인슈타인보다는 열등생 아인슈타인에 더 열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이나 자녀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멘델의 논문에는 유전이라는 단어도 유전 법칙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던 멘델의 어지러운 논문을 20세기에 번역하면서 쉽게 가지치기를 한 덕분에 멘델은 유전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은 과학과 과학사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위트 있는 문장으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뛰어난 과학 저술가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쓴 칼럼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과학을 명확하고 근거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확고함을 증명하려는 책보다 이렇게 지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오류투성이인지 알게 해주는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인지, 그 오류가 어떻게 인간을 살리고 있는지 유쾌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과학이 사실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설명은 필연적으로 왜곡과 생략이 따릅니다. 많은 것들이 제거되니 쉽고 정확한 듯 보입니다. 그것 봐 진리는 단순하다니까 하며 환호합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이비들이 아주 허술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번뜩 지나갑니다. 쉽고 단순한 것일수록 그 안에 여며진 수많은 복잡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파동이었던 빛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빛이 파동일 수도 입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던 것을 탁월하게 설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잘 이해하고 있던 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죠.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사물과 사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빛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오름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와 동등한 질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한때 인간은 과학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언급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은 우리가 편안하게 답습하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세계의 진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보더라도 세계는 불확정적이고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진실에 더 다가서려면 정확함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함 속에 생략된 복잡한 사실들을 상상력으로 구현해내야 하지요. 우리의 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빈약하면 세상을 덜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모순의 과학을 읽으며 단순함이 아닌 다채로움으로 세상을 만나보길 추천합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